15 소녀가 지금 당장 결혼하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그녀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라면 소녀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그녀가 당신의 아이나 제자라면 어떤 말을 해주시겠어요? 이 질문은 1980년대 초반 베를린 지혜 프로젝트라는 흥미로운 실험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던졌고 대답은 크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룹 1. 안 돼. 15살에 결혼이라니 미친 짓이지. 그룹 2. 15살에 결혼하는 건 누구나 반대할 거야. 하지만 특수한 경우라는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부모 친척 없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거나 혹은 일찍 결혼하는 문화권에 사는 소녀일 수도 있지. 무엇보다 충고하기 전에 먼저 대화를 나눠봐야 해. 그래서 그녀의 상황, 감정, 마음에 대해 알아봐야 해. 이 연구는 무엇이 그들을 지혜롭게 했을까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 앞에서도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 고정된 관점을 고집하는 대신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고 유연한 태도를 보일 줄 아는 것, 그것이 현명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 책은 설명합니다. 말그릇의 저자 김윤나 작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 말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말그릇을 가진 사람은 말을 담을 공간이 없고 말이 쉽게 흘러넘치고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반면 큰 말그릇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말을 담을 수 있고 담은 말이 쉽게 새어나가지 않으며 필요한 말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말은 한 사람의 인격이자 됨됨이라고 합니다. 말을 들으면 그 말이 탄생한 곳, 말이 살아온 역사, 말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은 한 사람이 가꾸어 온 내면의 깊이를 드러내기 때문에 말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이 성장해야 합니다. 말그릇의 저자 김윤나 작가는 말합니다. 자신의 말그릇을 다듬기 위해서는 1번 감정, 2번 공식, 3번 습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1번 감정, 진짜 감정 찾기. 첫째가 4살쯤 되었을 때의 일이다. 친구 집에 놀러갔다 레고를 보고는 레고에 푹 빠졌다. 우리는 큰맘 먹고 소방본부 세트를 사주었고 아이는 신이 나서 집에 오자마자 아빠와 장장 2시간에 걸쳐 소방차 한 대를 만들었다. 조망만한 손으로 작은 부품들을 요리조리 연결하느라 땀으로 범벅이 됐지만 아들은 조립을 마치고 환호성을 질렀다. 남편은 엄마에게도 자랑해야지 하고 아들을 부추겼고 아들은 작품을 들고 종종거리는 발걸음으로 달려오다 그만 안방 입구에서 그것을 툭 하고 놓치고 말았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깨알같은 레고 부품들이 침대 밑이며 옷장 아래로 산산이 흩어졌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잠시 후 아이는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내게 소리쳤다. 엄마 미워. 다 엄마 때문이야.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곧이어 감정을 가르쳐줄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던 나는 분에 못 이겨 울어제끼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아들, 속상하지? 지금 아들은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화내지 않아도 돼.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말하고 엄마한테 위로받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 말을 들은 아이는 눈을 몇 번 껌뻑이더니 더듬더듬 말했다. 그다음 나 속상해요. 엄마 나 속상해요. 그러고는 아까보다 더 크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마음껏 울고 난 아들은 마침내 속이 개운해졌는지 눈물을 쓱 닦더니 사라진 조각들을 다시 찾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아들에게서 진짜 감정을 인지하고 해소한 사람의 시원함 같은 게 느껴졌다. 그날 아들은 속상함이라는 감정을 배웠다. 다양한 감정 목록 중에서 속상함이라는 감정과 그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배웠다. 아마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벌컥 화를 내기보다 속상하다고 말하고 더 빨리 위로받고 감정을 추스르게 될 것이다.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른다. 그것이 속상함인지 당황스러움인지 슬픔인지 놀람인지 그 정체를 배운 적이 없다. 물론 감정의 표현 방법도 모른다. 웃음이나 울음 같은 본능적 감정이 더 익숙하기에 급한 대로 그중 하나를 선택해 힘껏 내지른다. 그때 만약 엄마가
뚝! 울지 마! 네가 조심하지 않고 어디서 울어? 하고 다그치면 아이는 상황에 맞는 감정을 배울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와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감정을 삼켜버리거나 또다시 악을 쓰며 화를 낸다. 그럼 엄마는 아이를 더 다그칠 테고 아이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화라는 감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가지게 된다. 역시 화는 나쁜 거야. 역시 마음에 안 들 때는 강하게 화를 내야 해. 엄마처럼. 그리고 갈수록 엄마와 아이의 대화는 엉망이 되어버린다. 어른들에게는 감정을 배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너무 아파서 화를 내는 사람에게 너는 지금 슬퍼서 그런 거야. 겁내지 말고 충분히 슬퍼해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지 않는다. 그저 성격이 이상한 사람, 가까이 하면 피곤한 사람으로 취급할 뿐이다. 우리는 실수해서 속상한 사람에게 그러니 내가 뭐라고 했어. 진작 좀 준비하지. 라고 말하며 감정을 숨기도록 조장하고 연인과 헤어져 슬퍼하는 사람에게 남자가 걔밖에 없냐? 당장 소개팅하자. 라며 감정을 덮어두도록 부추긴다.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느끼고 숨겨진 의미를 해석하고 올바르게 다루도록 연습할 기회를 박탈해버리고 만다. 그러나 속상함, 상실감, 수치심과 같은 부담스러운 감정들도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감정으로부터 도망가거나 대항해서는 안 된다. 그래, 난 지금 슬픈 거야 라고 감정 자체를 인정하고 내 얘기를 들어줘 하면서 공감의 방식으로 감정을 해소해야 한다. 감정으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하면 외롭고 억울해진다. 의도하지 않은 쪽으로 말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진짜의 감정과 점점 멀어진다. 마음과 일치하는 말을 하려면 먼저 감정과 친해져야 한다. 감정과 말을 엇갈리지 않게 연결시키는 능력이야말로 넉넉한 말그릇이 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두 번째, 공식, 신념 찾기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미담이라고 합니다. 한 남자가 톨게이트에서 다음 차의 통행료를 대신 내주었다. 앞차에서 이미 지불했다는 얘기를 들은 뒷차의 운전자는 주저없이 다음 차의 통행료를 대신 내주었고 그 행렬이 꽤 오래도록 지속되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저자의 지인은 용감하게 그 선행을 직접 실행해보기로 했다. 용인 주변의 한 톨게이트,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차의 통행료를 지불했다. 그렇게 통행료를 대신 지불하고 앞서가고 있는데 갑자기 톨게이트를 빠져나온 뒷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쫓아오는 것이 아닌가. 상대방은 창문을 내리라는 수신호를 보냈고 그가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내리자마자 상대편 운전자는 이렇게 소리쳤다. 야, 이 XX야! 네가 뭔데 돈을 내줘! 어디서 돈 자랑이야! 순식간에 통행료 900원 내주고 돈 자랑하는 나쁜 놈이 되었다. 통행료를 내준 사람에게 욕을 퍼부은 그 사람은 타고난 성격이 괴팍한 걸까? 아니면 그날 유난히 힘들어서 감정 조절이 안 된 걸까? 이유야 알 수 없지만 그의 말을 통해서 그가 얽매여 있는 공식에 대해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는 있다. A, B, C. 아마도 그는 과거에 돈 때문에 심한 상처를 받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자존감을 다쳤을지도 모른다. 때문에 돈이 없으면 무시당한다. 도움을 받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는 신념이 생겼고 그 공식을 건드리는 사건을 만나면 필요 이상으로 분노하게 되는 것일지도. 당신을 지금의 그 말로, 행동으로 이끄는 당신만의 공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이해하기 힘든 상대방의 공식은 무엇일까요? 말을 이끄는 공식은 사람의 수만큼 다양합니다. 세상은 위험한 곳이야 조심해야 해 라는 믿음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 거절에 대한 잘못된 공식으로 후배가 인사하지 않았을 때 나를 무시해 라며 화내는 사람. 나는 능력이 부족해 라는 공식에 얽매여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의 공식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기르면 공감하는 능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누구나 원치 않는 공식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 그 공식이 인격의 차이에서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타인의 인생에 대해 함부로 충고할 수 없게 되고 말이 무거워지고 깊어집니다. 그런 깨달음이 쌓이며 우리의 말은 좀 더 성숙해집니다.
지금까지 김윤나 작가님의 말그릇을 통해 말 속에 녹아있는 감정과 공식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담가인 저에게 너무 공감이 되었던, 유용하고 배울 것이 많았던 말그릇을 키우기 위한 기술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맘쌤TV였습니다. 날마다 행복을 선택하세요.